직업상담사 2급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독학으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살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 중에서 필기를 합격한 종목입니다.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에서 동일한 공부 방법으로 필기를 합격하였습니다. 필기시험을 이렇게 많이 합격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활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직업상담사 직업은 본인의 경험이 근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떠한 경험이라도 상담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상담 경력이 없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하지 마시고 직업상담사를 희망하고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던 종목은 직업상담사 2급뿐입니다. 기능사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기능사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보처리기사, 직업상담사 1급도 같은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유기농업 기능사와 특수용접 기능사는 같은 날짜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제빵 기능사와 한식 조리 기능사도 같은 날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같은 날에 응시를 한 이유는 최대한 응시하러 가는 시간을 아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는 2년 후에 다시 응시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얘는 왜 이렇게 기능사 시험을 많이 응시했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직업상담사 2급 필기를 합격한 후에 학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퇴사를 하고 직업상담사 2급 실기를 응시했습니다. 직업상담사 입직에는 상담 경력이 중요하다고 들어서 학원에서 근무를 했지만 국비지원 학원이 아니어서 상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는 일반 학원에서 행정사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수강 등록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실제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시험에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공부 방법이나 공부 기간을 경험한 후에 상담을 진행하니 수강 등록률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학원이 좋은지, 동영상 강의가 좋은지, 독학이 좋은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은 가장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론을 배우거나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가장 좋고 스터디 등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기에는 학원이 가장 좋습니다. 독학의 경우 비용이 가장 적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의 경우 그 중간이 됩니다. 세 가지의 경우 비용 차이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선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학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독학으로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부 내용은 다른 영상에도 많이 소개되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12회분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해설집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직업상담사 2급과 정보처리 기사 공부할 때만 기출문제 해설집을 사용했습니다. 공부 순서입니다. 최신 기출문제가 2020년 3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20년 3회를 공부하고 2020년 2회 순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 순서는 2020년 3회 1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했다면 그 다음은 2020년 2회 1과목을 공부합니다. 공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3회를 가장 먼저 공부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답을 체크합니다. 기출문제로 공부할 때는 답을 알고 공부를 합니다. 5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면 1번 문제, 행동적 상담 기법 중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완법과 함께 쓰이는 것은? 답은 4번, 체계적 둔감화.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2번 문제,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인지적 명확성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문제를 잘 읽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번,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과 직업 전환을 하는 사람의 직업 상담에 관한 접근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 아닙니다. 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과 직업 전환을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접근은 다르게 해야 합니다. 2번, 3번, 4번은 읽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인지적 명확성은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환경 상황에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몰라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3번 문제. 6개의 생각하는 모자는 직업 상담의 중재와 관련된 단계들 중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답은 의사결정 촉진입니다. 6가지 모자 색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색상별 차이를 찾아봅니다. 4번 문제. 정신역동적 진로 상담에서 본인이 제시한 진단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답은 독립성이구나. 그럼 본인이 제시한 진단 범위에 포함하는 건 3개뿐인지 기출문제 해설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보통 기출문제 해설집을 보면 본인이 제시한 진단 범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책이 있을 수도 있으니 교재를 추천받을 때 제가 하는 말은 서점에서 직접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해설집이 없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역동적 진로 상담이 본인이구나. 직업상담사 2급 시험에는 이론과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정확히 구별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문제. 레베슨이 제시한 직업상담사의 반윤리적 행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도 이론 공부 없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풀이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20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생소했던 단어들도 점점 익숙해집니다. 20문제를 풀고 나서 2번, 5번 문제처럼 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 풀이가 가능한 문제는 삭제합니다. 굳이 또 풀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2회 기출문제로 넘어가서 같은 방식으로 먼저 답을 체크합니다. 3번 같은 문제는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된다면 삭제를 합니다. 4번 문제의 경우 슈퍼가 발달적 직업 상담이구나 한번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답이 문제 탐색,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심층적 탐색, 현실 검증, 자아 수용, 의사결정 순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문제와 앞글자를 따서 슈퍼집 딸은 문심이, 자연이, 태희 이런 식으로 나만의 답을 만듭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문심이, 자연이, 태희만 기억하세요. 이제 문제를 읽지 않아도 이 문제가 나온다면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실기 공부 시에는 문제 탐색,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이렇게 다 외워서 작성해야 하지만 우선 필기 공부에는 문심이, 자연이, 태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12회분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종목을 공부하다 보니 12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3회 1과목을 시작으로 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2017년 1회 1과목을 끝냅니다. 그럼 2020년 3회 2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2020년 3회 1과목부터 2017년 1회 1과목을 다시 공부합니다. 완벽하게 외워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나왔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2020년 3회 3번 문제입니다. 6개의 생각하는 모자는 직업상담의 중재와 관련된 단계들 중 무엇을 위한 것인가? 2020년 2회 10회 문제입니다. 6가지 생각하는 모자 기법에서 사용하는 모자 색깔이 아닌 것은? 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되어 출제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기출문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2회 6번 문제입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일련의 관계 있는 또는 관련 없는 사실들로부터 일관된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은 답이 별별 진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2019년 3회 18번 문제를 풀다 보면 별별 진단이 어디에선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변형된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이런 변형된 문제 유형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2019년 3회 18번 문제 윌리엄슨의 별별 진단에서 4가지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풀이를 통해 4가지 중 정보의 부족이 아니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정보의 부족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영상 초반에 2020년 3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딘이 제시한 범주에 속하는 정보의 부족이 윌리엄슨의 별별 진단 4가지 결과에 오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정보의 부족이 어디서 나오는 용어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기출문제를 아무리 많이 푼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헷갈리게 됩니다. 아예 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2회 6번 문제와 2016년 1회 1번 문제는 완전히 같은 문제입니다. 2020년 2회 기출 문제풀이를 완벽히 했다고 했는데 2016년 1회 1번 문제를 틀린다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답을 알고 공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한 기출문제는 100점을 맞아야 합니다. 한 문제라도 틀린다면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한 기출문제를 100점을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60점 이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출문제 12회분 이상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의 공부 기간과 자신의 공부 기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3일만 공부했다, 한 달하고 합격했다.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합격하기 위한 기간만 잘 계산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아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시험 공부 전에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몇 시간만 공부하고 그렇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필기의 경우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같은 문제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문제를 모아서 풀어야 효과적으로 공부가 됩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오시면 주제에 따라 모아놓은 기출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주소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오시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16년에서 19년, 4년치에 대한 문제의 모음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취업 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